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람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정말 좀 주목할 만한 기사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대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금리 혹은 대출량 이런 것들은 부동산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해야 되는데 내년 계획이 나왔고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또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되는 만큼 그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갈지도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 내용으로는 뭐가 나왔냐면 가계비 잡는다더니 내년 정책대출 55조를 다시 한번 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목적이지만 지금 금리가 또 인하가 됐잖아요. 앞으로 좀 꾸준하게 인하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 자금이 풀린다면 23년도, 24년도와 비슷한 상황들이 되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비 문제를 두루 고려한 공급액을 결정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부동산 투자의 관점에서는 또 한 번의 거래량 폭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매매 거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23년도 1월쯤에는 우리가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었고요. 24년도 초에는 신생아 특례라는 게 있었습니다. 각자가 정책 대출로서 좀 인기를 많이 끌었었고요. 23년도에 가격이 좀 낮아졌다라는 인식과 함께 정책 대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들을 분명하게 보여줬고요. 24년도 1월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표를 한번 보면은 정말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다가 7월 달에는 방점을 찍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계대출을 조금 줄이니까 거래량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봤을 때 대출의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도 1월에는 정말 급증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거래량 증가를 보여준 상황이었었고요. 24년도 1월 역시 23년도에 조금 하락하던 것을 지나서 다시 한 번 더 반등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여지없이 7월 달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만 더 살펴보자면 그래도 우리가 부산을 살펴볼 수 있겠죠. 역시 23년도 1월에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반기에는 조금 내려갔다가 24년도 초부터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7월 달부터 조금은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대구로만 치자면은 공급 이슈가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부산도 적진 않을 텐데 서울은 정반대입니다. 공급이 아주 적은 상태이죠. 그런데 이런 매매 지표가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각 지역마다 개별적인 특성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이런 금리적 요소가 가장 크게 작용되고 있고 금리가 조금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대출량과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대출이 정말 민감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정책 대출이 풀렸을 때 또 각자 지역에서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눈길이 갔느냐라고 하면 서울은 워낙에 좋은 곳들이 많으니까 두루두루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부산이라든지 우리 살고 있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좋은 핵심지들 수성구, 해운대구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혹은 이 중심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각 지역의 대장급 아파트들 정도만 조금 가격 상승을 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좋은 아파트, 정말 확실히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아파트들만 가격 상승을 해봤다 보니까 좋은 게 먼저 치고 올라가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그러면 내년에도 다시 한번 이런 정책 자금 대출이 좀 풀릴 수 있는 거라면 결국 서울권을 좀 노려봐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에 살고 있지만 대구 분들한테 여유 자금이 있으면 서울권을 먼저 한번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투자성에 있어서만큼은 내년에 다시 한번 좀 뜨거워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가 드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대구권에서 좀 노리고 있다라면 여전히 좋은 아파트들 위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못해도 신축급들, 만약에 금액이 안 맞는다면 면적을 좀 낮춰서 25평이라도 좀 노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원래 연말로 가면은 대출량을 조금 제한하기도 하잖아요. 총량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마저 축소를 했고 실수요자들이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기 수요라고 하는 게 분명히 생길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 원래 80%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70%밖에 안 되고, 이런 경향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 매수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지금은 잠깐만 기다렸다가 내년에 어차피 또 대출 푼다니까 내년부터 다시 한번 노려보자,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차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대출이 다시 한 번 더 풀리게 되면 결국 서울권으로 사람들이 많이 쏠리게 될 건데, 지방과 이제 수도권 이 차이가 더더욱 드러나는 게 아닐까. 그래서 한은 총재가 이제 최근에 국감을 받을 때에도 지방과 서울 수도권의 차이를 두면서 대출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필요성을 분명하게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양극화는 더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서울 부동산을 조금 많이 신경 써야 될 때다 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 갈아타기라든지 혹은 갭 투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공급, 금리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공급적인 이슈도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어 가고, 또 금리적인 부분은 이미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이제 쉽게 말하면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걸림돌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연말 되면 좀 마음이 풀리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지금부터 조금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자연스러운 생각까지 해보기도 합니다. 빠르게 또 교육생 분들이랑 강남 쪽으로 한번 임장을 가볼 예정인데, 중요한 소식이 나올 때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